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아니 미국의 이 역외 시장에서 말입니다. 사실 난리가 났어요. 국내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역외 차액 선물한 시장에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려 말입니다. 하루 동안에 24원이 올라갔어요. 24원. 가히 폭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역외 선물한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때 이번 달러 환율의 어떤 변동성 제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24원까지 올라간 적은 극히 드뭅니다. 내려간 적은 많습니다. 뭐 심지어 그 60원 가까이 내려간 적도 많고요. 20원, 15원 내려간 적은 뭐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런데 24원까지 이렇게 폭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시작할 때는요 1219.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19.3원. 그런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부터는요 막판에 지금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1251원까지 단숨에 달려가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열리면 지금 1251원을 유지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 막판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장 막판에 그죠. 장 막판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24원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마감을 할 때 1229.3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1229.3원. 그런데 이게 1251원까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1229.3원이었던 것이 1251원까지 왜 이렇게 올라갈까? 또다시 환율 시장에 불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뭔가가 뭘까요? 뭐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쑥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1.02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가 이게 2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월 3일 현재 보면 102.75까지 올라갔습니다. 102.75. 지금 한 달 동안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갑자기 쑥 올라갔죠. 그죠? 갑자기 쑥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걸 보면 달러 인덱스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달러를 쭉 빨아들이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쭉쭉 올렸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시장에서 달러를 그만큼 빨아들이니까 그만큼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달러 가치가.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6개 통화라는 게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있고요. 이 스웨덴의 크로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의 프랑이 있습니다. 이들도 금리를 다 같이 많이 올리면 또 수요가 줄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2월 1일 날 0.25% 베이비 스텝 단행했잖아요. 금리는요. 금리는 0.25%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달러의 가치가 훅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의 위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을까? 6개 통화는 가만히 있는 데다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을 말입니다.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고용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2023년 1월의 고용지표가 51만 7천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농업 부문에서 51만 7천 명이 발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이게 18만 7천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51만 7천 명이 됐으니까 2배가 넘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고용지표를 보고 괴물 수치가 나왔다 이런 표현까지 쓸까요? 괴물 수치가 나왔다. 여러분 이 괴물 수치라는 것은요. 결국 시장의 고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랐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금리 인상을 더 오래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3월 22일 한 차례 더 올리든지 아니면 5월 3일 2차례 더 올리는 게 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두어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이 결국은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불안감에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간 겁니다. 이게 고용에 대한 지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PMI가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구매관리자라는 게 서비스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구매관리자의 지수가 55.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6포인트나 상승했어요. 기준점이 이게 50이거든요. 50이 기준점인데 55.2면 서비스업이 팡팡 돌아간다는 거예요. 팡팡 돌아간다. 어마어마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시장의 어떤 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경기 활성화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2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6.5%까지 떨어졌는데 시장은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잘못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작년 11월 12월은 소비자 물가가 5%였는데요. 올 1월에 5.2%로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통화정책을 더 강하게 쓴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독한 긴축이 올까 겁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월 1일 기준으로 4.75%였는데 이게 지금 또 계속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3월 22일 날 0.25% 올린다 그러면 5%가 되는 거고요. 5월 3일 날 올린다 그러면 5.25%가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까지 또 6월 14일에 또 올린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더 독한 긴축이 올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너도 나도 마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전환이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국의 국채 시장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물만 하더라도 전날 종가 대비해서
1.3 BP가 올라갔습니다. 0.13%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533을 기록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원화만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예, 달러와도 엔화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요. 유로화도 올라가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 말은 시장에 더 독한 긴축이 올까 겁난다는 것, 그것이 시장에 작동을 했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 작동은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폭등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원달러 환율은요, 이게 계속 출렁출렁 될 겁니다.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예요. 게다가 실적 쇼크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은 좀 더 심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다.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율을 아주 독하게 쳐다봐야 된다. 그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